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트리거는 당겨졌다. 나스닥 12% 폭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조던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셀 USA에 물러선 트럼프 나스닥 12% 역대급 폭등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16%, S&P 500 지수는 9.52%, 다우존스 지수는 7.87% 오르며 한마디로 대폭등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트리거는 당겨졌다. 나스닥 12% 폭등. 지난 방송에서 제가 트리거가 당겨져야 진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그 트리거를 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연준의 파월이고요.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연준의 파월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가 상승이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징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파월이 금리를 인하했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파월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떨어졌다고 금리 인하하는 것도 연준으로서는 모양새가 빠지는 조치입니다. 결국은 트리거를 당길 인물은 트럼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결자 해지라 했습니다. 즉 매듭 묶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를 때리면서 관세를 유예하면서 결자 해지를 했습니다. 관세를 때리고 관세를 다시 유예하면서 결자 해지를 했다는 얘기죠. 지난번 페이크 뉴스라고 하면서 부인했던 세계 각국의 90일 관세 유예 방침이 이번에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중국입니다. 저는 그 전에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상대국이 보복을 하고 미국이 맞보복을 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금요일 장에서 보복을 하자 미국은 주말에 맞보복에 들어갔고 주가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중국에 때린 관세는 합산해서 125%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관세를 풀면서 그들을 미국 편으로 만들었고요. 중국만 왕따를 만들었습니다. 군대 가면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미국 관세 대상의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신입 장병들 앞에서 조교에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빨 보이면서 웃거나 주변 사람들과 떠들거나 늦게 오거나 말 안 듣고 건들거리는 이런 튀는 모든 행동이 나대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고했습니다. 처음 매기는 관세가 최대 관세이고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다. 그러니 보복하지 말아라. 즉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범 케이스는 중국과 캐나다 둘이 나섰고요. 트럼프의 엄포에 캐나다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보복 관세로 맞짱을 뜨다가 미국에게 맞보복 관세로 져 터지게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성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자랐던 동네는 험하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반은 고등학교 가고요. 반은 교도소 가는 동네입니다. 물론 고등학교도 90%는 험하기로 유명한 실업계 고등학교 같습니다. 이 동네는 한마디로 서부시대에 텍사스와 같은 힘이 지배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당연히 이 동네에서 깡패같이 못되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재진이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태와 같은 인물입니다. 인상도 무섭게 생겼고 손가락도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성호입니다. 성호는 재진이의 양아치 같은 만행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진이와 혼자 맞다이를 떠서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호는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 몇 명을 규합해서 밥을 사주면서 작전을 짰습니다. 자신이 재진이에게 먼저 시비를 걸 테니 재진이와 자신이 싸우면 그때 함께 달려들어서 재진이를 패자고 말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제 동생도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성우가 재진이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열받은 재진이가 성호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패는 것을 넘어 아예 성호를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호가 밟히면서 아이들을 보며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달겨들어. 그러나 아이들은 재진이의 이성을 잃고 돌아간 눈빛에 기가 죽어 얼어붙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성우는 재진이에게 아스팔트에 누워 껌딱지가 되도록 짓이겨져 밟혔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도 그날 성우가 재진이에게 처절하게 밟히면서 간절하게 달겨들라고 말하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국은 재진이, 중국은 성우 같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미국에게 개기면 캐나다, 멕시코, EU가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게 아스팔트에 누워 미국에게 밟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외칠 것입니다. 얘들아 달겨들어.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재빨리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게 90일 관세 연기를 하면서 중국 편을 없애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하락은 2025년 관세 위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트럼프의 90일 관세 연기가 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트리거는 당겨졌다. 나스닥 12% 폭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